이번 시간부터는 쉐이더 에디터에 대해서 차근차근 깊이 있게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쉐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줄 때 먼저 머터리얼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쉐이더 에디터라고 하는 창에서 재질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왜 쉐이더라고 이름을 붙었을까요?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함으로써 그 재질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쉐이더 에디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항상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Principled BSDF라고 하는 쉐이더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재질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BSDF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BSDF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능을 표현하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물체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이 빛을 처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BSDF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빛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Principled BSDF는 디즈니에서 개발한 PBR, Physically Based Rendering의 약자인데요.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쉐이더예요. 어떤 물체를 표현할 때 가져야 할 조건들을 표준화시킨 쉐이더예요. 그래서 PBR 쉐이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쉐이더고요. 자, 그럼 Principled BSDF를 살펴보면서 물체가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rincipled BSDF 안에 맨 위에 있는 CGX라고 하는 것과 멀티스캐터 CGX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상단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옵션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처리 속도가 빠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다른 옵션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더 정확하지만 느린 처리 속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놓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베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쉐이더에서는 디퓨즈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물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을 표현하는 디퓨즈 리플렉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체는 빨간색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빨간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물체가 빛을 받아서 빨간색 빛만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베이스 컬러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기본적인 색상을 의미하는데, 이 앞쪽에 노란색으로 노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죠. 우리가 전에 해봤듯이 이미지를 베이스 컬러에 입혀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Shift A 누르고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주고요. 컬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눌러서 이미지를 하나 입혀주면 되는데, 여기에 살펴보면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세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디퓨즈라고 써있는 이런 이미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디퓨즈는 디퓨즈 리플렉션을 의미하는 거고, 물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는 뷰포트 쉐이딩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질감을 넣지 않더라도 이곳에 색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subsurface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subsurface는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예시가 사람의 귀예요. 사람의 귀가 우리 피부색과는 다르게 뒤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게 되면 빨간색으로 반사를 내게 되죠. 보조적인 빛을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의 수잔을 데려오겠습니다. 쉐이드 스무스 한번 주고요. 자, 재질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약간 푸른 빛으로 해주고 조명을 뒤쪽에서 비춰주겠습니다. 렌더 모드를 사이클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subsurface의 값을 0.2로 올려볼까요? 자, 올리니까, 자, 기본적인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빛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subsurface 컬러를 흰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subsurface 아래쪽에 보면 subsurface radiu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1, 0.2, 0.1이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 RGB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빨간색이 1인데 그린과 블루 색상이 0.2,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ubsurface 컬러를 흰색으로 그대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레드를 0으로 놓고 그린을 1로 놔볼게요. 자, 그러면 초록색이 됐죠. 그리고 블루 1로 놓고 그린을 다시 0으로 놓으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1로 놓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1로 놓으면 우리가 지정한 subsurface 컬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면 색상이 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피부에 붉은 빛으로 빛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굳이 서브서페이스 컬러를 손댈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메탈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물체는 물체의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이 표면에서 반사가 되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뚫고 들어와서 반사가 되는 빛들이 있어요. 하지만 메탈, 금속 재질의 물체는 뚫고 들어가는 반사가 전혀 없고 그냥 표면 반사만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 메탈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간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서브서페이스 컬러로 이렇게 투과되는 빛을 만들었는데, 이 메탈릭 값을 최대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서브서페이스가 없어지죠. 메탈이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투과되는 빛이 전혀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메탈릭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놓거나 1로 놓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질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브서페이스를 끄고 빛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어둡게 좀 낮출게요. 자, 그 다음 메탈릭 아래에 스페큘러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차이는 스페큘러를 올리면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다? 네, 육안으로 보는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올리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넓어지고요, 낮추게 되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아예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페큘러 밑에 스페큘러 틴트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스페큘러 틴트는 올려보면 하이라이트 영역에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스페큘러 틴트가 0이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데, 스페큘러 틴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빛나게 되죠. 그 다음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칠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칠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거칠기가 아니에요. 물체가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다면 빛을 아주 정확한 각도로 들어온 각도대로 이렇게 반사를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거의 모든 물체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러프니스가 아주 높게 되면 모든 빛이 난반사를 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표현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러프니스를 낮추게 되면 빛이 정확한 각도로 입사각대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라고 했죠? 맨들맨들한 표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애나이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방성이라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사하는 경우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금속 재질이죠.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자, 어두운 색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애나이소트로픽을 한번 줘볼게요. 자, 값을 쭉 올리게 되면 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사되는 물체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애나이소트로픽 아래쪽에 로테이션은 이걸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요. 맨 아래에 보면 탄젠트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탄젠트의 목적은 애나이소트로픽을 할 때 이렇게 번져 있는 빛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누르고 탄젠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탄젠트가 생기고 얘를 연결해 줄게요. 자, 기본값은 Z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Y축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반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탄젠트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얘를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쉰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천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재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낮추고요. 천은 러프니스가 아주 높겠죠. 러프니스를 최대로 만들어 줄게요. 조명의 반사각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빛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쉰 값을 올려볼게요. 올려보게 되면 아주 은은하게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죠. 그래서 천 재질들을 표현할 때 이 쉰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쉰 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위에 스페큘러 틴트하고 똑같습니다. 쉰 틴트가 올라가면 이 베이스 컬러의 빛을 빛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쉰 틴트를 더 올리면 파란색이 되고요. 아주 낮춰지면 하얀색으로 아주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IOR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숫자를 바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투명한 오브젝트에만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IOR의 작동을 확인하려면 트랜스미션 값이 0일 때는 완전히 불투명한 물체가 되지만 트랜스미션을 올리면 투명한 물체가 돼요. 근데 자,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EB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랜스미션은 사이클 모드에서 작동을 해요. 자, 사이클로 바꿔주니까 지금 이렇게 물체가 투과돼서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오브젝트의 러프니스를 낮춰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체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IOR 값을 만져보면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다르게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뿌연 유리창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여기에 두께감을 좀 줄게요. 트랜스미션 러프니스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월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특이한 반사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가운데 부분은 투과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드는 투과가 아니라 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레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눈의 위치에 따라서 투명한 것들이 반사를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EB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속성은 에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에미션 스트렝스를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죠. 이쪽 렌더 엔진에서 이 블룸이라고 하는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켜주면 자, 에미션이 지금 검은색이죠. 자,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빛나게 되겠죠. 자, 얘를 베이스 컬러랑 같은 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물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알파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모드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투명도예요. 그냥 물체 자체가 투명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트랜스미션하고는 좀 다르죠. 이 알파를 활용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이 프레서폴드 BSDF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텍스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IOR을 제외한 모든 값들이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하얀색이 1, 검은색이 0의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잔디 그림을 넣어주고요. 자, 잔디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검은색으로 칠을 했고요, 잔디 부분만 흰색으로 칠을 했어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또 불러와 볼게요. 자, 흑백으로 만들어진 잔디 이미지를 알파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딱 잔디 부분만 보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알파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클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오브젝트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엣지를 채워주는 페이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멀이 뭐냐면 이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노멀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얘는 어두워 보이겠죠. 그리고 빛이 이쪽으로 왔을 때 환하게 빛나겠고요. 그래서 이 노멀이라고 하는 게 빛에 대한 반응을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노멀 맵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노멀의 방향을 그냥 페이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텍스처 베이스 컬러에다가 미리 받아놓은 메탈을 한번 씌워볼게요. EB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 텍스처에다가 다운받은 노멀 맵을 적용을 해줄게요. 노멀 맵은 노드가 보라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미지 텍스처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Shift A 누르고 노멀 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빛에 대해서 울퉁불퉁하게 반응을 하죠. 노멀 맵을 통해서 노멀의 방향들을 매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해서 그림자로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죠. 재질 표현을 할 때 경계면들의 모양 변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노멀 맵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시스템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클리어 코트라고 하는 거를 빼먹고 넘어갔네요. 자, 이 클리어 코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재질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종류의 러프니스, 다른 종류의 노이즈들을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녹슬어 있는 철 위에 투명한 코팅을 한 경우, 그런 경우들에 이 클리어 코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클리어 코트를 한번 쭉 올려볼게요. 클리어 코트를 올리면 자, 분명히 이 아래쪽에 거친 면이 있는데 지금 아주 깔끔한 반사가 덮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클리어 코트의 러프니스를 좀 올려주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처를 이렇게 오버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클리어 코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클리어 코트도 노멀이 있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재질에도 노멀이 있듯이 클리어 코트에도 노멀 맵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프린서펄드 BSDF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서 물체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옵션 값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쉐이더 에디터 안에서 노드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